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의 최신 건강검진 결과표가 막 도착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가 바로 그건데요.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보고서,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이 보고서를 말이죠. 거대한 병원에서 우리 경제가 받은 종합건강검진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진단한 핵심적인 활력 징후, 이른바 바이탈 사인이 딱 3개지로 요약되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바이탈 사인부터 좀 심상치가 않네요. 바로 성장률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경제의 빨간불이 깜빡이는 아주 뚜렷한 둔화 신호라고 봐야겠죠. 두 번째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 바로 물가인데요. 다행히도 물가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 수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3번째입니다. 이게 이번 건강검진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계부채가 정말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택시장이랑 맞물려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증상이 발견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진단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걸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바로 성장 둔화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건 안에서는 소비가 꽁꽁 얼어붙고 밖으로는 수출이 힘을 못 쓰는 뭐랄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마치 몸은 차가운데 머리만 뜨거운 것처럼 아주 상반된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제 전체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자, 이런 복잡한 진단 결과를 받아든 의사, 즉 한국은행은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바로 두 번째 파트, 의사의 딜레마입니다. 한국은행은요, 항상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를 잡는 거고 다른 하나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딜레마인 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고 싶은데 그랬다간 가뜩이나 위험한 가계부채 폭탄에 불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깊은 고민 끝에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처방전을 내렸을까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연초부터 계속 금리를 묶어두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2월에도 동결, 4월에도 동결, 그러다가 드디어 5월에 결단을 내립니다. 네, 바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내놓은 핵심 처방전이었죠. 왜 금리를 내렸을까요? 한국은행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물가는 이제 안정됐으니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걸 막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 쪽으로 살짝 옮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이 처방 역시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부작용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건 이 왼쪽에 있는 수출 부진이나 소비 위축 같은 성장통을 완화시켜주는 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가계부채 증가나 주택시장 과열 같은 금융 불안이라는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예후는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상당 부분 깎여나갑니다. 성장만 문제가 아니라 물가에도 영향을 줘서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큰 암초죠? 물론 외부 변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죠.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지, 정부 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날지, 또 금융시장이 흔들리진 않을지, 소비는 언제쯤 살아날지, 결국 또다시 부동산과 부채 문제로 귀결되네요. 이게 여전히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한국은행은 과연 이 부동산 버블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서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성장의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결과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